탐구방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길잡이 사용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귀류법이라는 논증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귀류법이라는 것이 어, 가정이 옳은지 그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추론만 반복했을 뿐인데 음, 만약에 보편적 진리에 음, 모순된 결과가 도출이 된다면 음, 그러면 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없으므로 음. 당연히 최초의 가정이 잘못됐다. 잘못되었다라는 어떤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 귀류법을 통해서 소수의 개수가 무수히 많다는 걸 많다. 유클리드가 주장을 했었죠.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가 볼게요. 유클리드의 예, 증명을. 소수가 몇 개밖에 없다라고 유한하면, 유한하다면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럼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음. 분명히 마지막 소수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유한하다면 예, 끝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음, 그래서 마지막 소수가 존재할 거다라는 걸 아니까 음. 그 마지막 소수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것을 뭐 P라 하자라는 음, 겁니다. 아, 예, 그러면 제일 작은 소수는 누구죠? 자연수 중에 1이겠죠. 1은 소수가 아니잖아요. 아, 2를 제외한 그쵸. 이죠. 2. 그렇죠. 2부터죠. 2, 3 음, 이렇게 소수들이 존재하고 네, 제일 마지막 소수가 누구? P. 예. 그 마지막 소수를 우리는 P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이때 이제 A라는 음, 자연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 A라는 놈을 음, 2에다가 음, 3도 곱하고 네, 그 다음에 점점점. 5도 곱하고 네, 소수들 있죠. 네, 그 다음에 7도 곱하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소수들을 쫙 곱하는 거예요. 음, 마지막 소수까지. P까지. 예, 그러면 엄청나게 큰 수이긴 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얘도 자연수는 자연수죠. 음, 거기다가 1만 딱 더한 요 자연수를 음. 생각해 보자라는 네. 거죠. 즉 다음과 같은 음, A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첫째 1이 아니죠. 네, 두 번째 소수여도 안 돼요. 1을 더했으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얘네들만 소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A라는 놈은 2랑도 같지 않고 2에다 다른 놈이 곱해지고 1까지 더해졌잖아요. 그렇죠. 요 3이랑도 같지가 않겠죠. 않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소수들은 여기 어딘가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다 곱해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이 중에 속하지 않는 자연수죠.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제일 큰 소수가 11이다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1 더하기 2라는 자연수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우리가 그동안 얘가 제일 큰 소수라고 가정했던 건 얘네들만이 소수야라고 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 2랑 이 수는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 단어 문장을 이해를 못 요 하겠어요. 2라는 숫자하고 이 전체 숫자가 같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죠. 그렇죠. 곱한 같은 거니까. 수냐라고 묻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 3이라는 수랑 이 수가 같을 수 있어요? 없죠. 5랑 같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아이랑도 얘는 같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떠한 소수랑도 이 아이는 같을 수가 없네요. 없는 아이예요. 음,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소수는 유한하고 그 존재하는 모든 소수들을 여기다 다 적은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아이들 중 그 누구도 얘랑 같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놈은 소수여선 안 되겠네요. 안 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A라는 아이는 1이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성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자연수의 분류법의 첫 번째 분류법이 세 가지로 분류하는 거.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하는 게 첫 번째 분류법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1도 아니고 소수도 소수도 될 수 없으니 이 A는 뭐여야 돼요? 합성수다. 그렇죠. 합성수이어야만 해요.
근데 얘가 합성수가 되려면 이 A를 나누어 떨어뜨리는 소인수가 있어야죠. 소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A를 나눈 소수가 존재해야 되는 한다. 거예요. 네. 얘가 합성수이기 때문에. 합성수의 뜻이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예.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건 소수로 나누어 진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근데 아까 이 표현에서 잘 보면 여기 있는 소수들보다 1이 다 작은 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눗셈의 표현법에서 네. 살펴봤던 것처럼 요 전체 수는 2로 나누면 1이 남게 돼요. 나누어지지 않죠. 않아요. 3으로 나누어도 안 돼요. 안 나눠져요. 5, 7, 11 중에 어떤 걸로도 얘는 나누어지지 않겠네요. 않아요. 그러면 요 A라는 자연수는 첫 번째 소수는 2로도 나누어지지 않는다. 않고 3으로도 나누어지지 않고. 않고 여기 존재하는 어떠한 소수로 나누어도 나누어지지 않는데요. 않는 수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A가 합성수려면 소수의 제곱으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소수의 제곱이 아니라 소수로 나누어 소수로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는 거죠. 된다. A를 나누는 소수가 존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는 어떠한 소수도 얘를 나눌 수가 없네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 A의 정체는 첫째 1도 아니에요. 소수. 소수여도 안 돼요. 그러면 합성수면 A를 나누는 소인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안 돼요. 않대요. 그럼 얘는 뭐예요? 모르는 예, 이상한 아이예요. 모르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 진리를 인정했던 것 중에 자연수는 크게 세 종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이 보편적 진리에 지금 뭐가 발생한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고. 예, 오류라기보다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을 한 거죠. 네. 이 A라는 1도 아니고 소수여도 안 되고 걔를 나누는 소인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않으니 이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자연수의 분류법의 모순된 결과예요. 음. 그러면 이러한 모순된 결과가 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 유한하다는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한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각각의 수도를 다 적을 수 있고 그렇죠. 당연히 마지막 소인수가 있을 거고 있겠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다 곱해서 만든 수도 당연히 자연수일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 딱 1 더한 것도 당연히 자연수예요. 자연수일 것이니 요 A라는 자연수는 요 셋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 되는데 소수이거나 1이거나 합성수이거나 근데 1도 아니다. 아니고 소수도 아니. 아니고 합성수일 수도 없네요.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네. 합성수일 수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에는 없는 소수가 있어서 얘가 나누어지거나 근데 그 경우 모두 소수가 이것밖에 없다고 했던 최초의 가정에는 무조건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요 A는 이런 모순은 왜 발생했냐? 지금 다른 데는 틀린 데가 전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 소수가 몇 개라고 했던 유한하다고 했던 최초의 가정이 가정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할모 순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소수는 몇 개 있다고요? 무한계가 있다. 무수히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한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하다는 걸로 얘기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유한이 아니니까 무한이다. 수학에서는 의외로 이런 논리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이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무한이라는 것들을 헤아릴 수는 없는 거죠. 하나하나 헤아려 나가면서 얘가 무수히 많다는 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무한이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법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하면 보편적 진리로 봤을 때 가능성이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다. 둘 중 오직 하나만 참이다. 참 많이 들었던 봤던 논지군요. 예, 모두가 알고 있을 때 A가 옳다는 걸 주장하고 싶으면 B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이 B가 옳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도 직접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옳지 않아를 보여줘도 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얘가 옳아라고 가정했더니 뭐가 발생하더라? 모순이 그렇죠. 발생하더라. B가 옳다라고 가정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진리에 모순이 발생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것으로서 논증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소수의 무한성 증명은 굉장히 어렵지 않죠. 논리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수학적으로도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체적인 예만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 수학자들이 왜 아름답다고 하냐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수학자들은 복잡한 거 진짜 싫어해요. 아, 그래서 어떤 논증이라도 복잡하게 논증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제일 좋은 논증은 최대한 간단하고 간략하고. 예, 단순한 논증이 가장 좋은 논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수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 무수히 많은 소수를 찾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소수들을 살피다 보면 또 재미난 놈들이 있어요. 3하고 5, 둘 다 소수예요. 네. 5하고 7도 둘 다 소수예요. 소수이고 11하고 13도 소수예요. 소수예요. 그 다음에 17하고 19도 소수예요. 네. 29하고 31도 소수이고 41하고 43도 소수예요. 네. 이와 같이 연속된 두 홀수가 음. 다 소수인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이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연속된 홀수니까. 그러니까 홀짝 반복되니까 당연히 연속된 두 홀수는 이 차이가 나는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네. 더하기 2라면 12가 되고 또 더하기 2라면 13이 되는 거니까. 13이 되니까.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두 개의 홀수가 모두 수수가 되는 경우에 이런 소수를 쌍둥이 소수라고 불러요. 네. 쌍으로 붙어 다닌다라고 해서. 이러한 쌍둥이 소수는 몇 개 있을까요? 무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수가 무수히 많으니까 음. 쌍둥이 소수도 무수히 많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문제는 I don't know, you don't know, 쌤 don't know예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거죠. 몰라요. 그건 무한계 아닌가요? 모르는 거죠. 무한하다면 무한하다는 사실이 밝혀져야 돼요. 소수가 무한하다는 걸 우리가 밝혔던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누구도 논증을 하지 아는 거. 못했다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으나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무수한 소수가 있다면 쌍둥이 소수도 그건 짐작이죠. 언제가 수학자들은- 끝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소수도 처음에 1부터 100 사이에는 소수가 꽤 많이 등장하지만 뒤로 가면 점점 드물어지거든요. 그쵸. 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엔 소수도 과연 무한할까? 아니면 유한할까? 혹시 유한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유한하다라거나 무한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논증을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규칙적으로. 그쵸. 소수가 무수히 많으니까 쌍둥이 소수도 무수히 많겠지. 이건 그냥 짐작이에요. 되게 수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짐작이에요. 짐작. 나 같은 사람들은 짐작을 너무 좋아해서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러면 그거네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확인하지는 않지. 근데 그것은 않았지. 과학자로서는 정말 빵점인 자세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짐작들로 모든 것들을 사고하다 보면 요즘 넘쳐나는 가짜 뉴스에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 머리로 생각해 보면 저건 말이 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해 이런 착각들을 불러일으키는 거짓된 논증이 현혹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언어, 그러니까 요 근래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언어 유희로 해서 사람들을 홀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이제 착각했는데 끝내는 알아보면 그 내용이 아닌 그렇죠.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런 경우도 감춘다? 있고 원래 가지고 이제 생각하는 것들을 감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 그냥 언어적인 차이일까? 아니면 논증,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흐리게 만드는 방법인가? 방법이죠. 그런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쉽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엄격하게 논증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이 가정이 맞나? 혹은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맞나? 그렇죠. 처음 이 사람이 주장했던 처음 출발점. 출발점. 네, 처음 출발점이 맞는가? 그리고 중간 과정들이 전부 다 철저하게 올바른 추론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올바른 논증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주는 그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호함들이 있죠. 그래서 되려 수학이 이렇게 단순한 표현들이 더 확실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드네요. 그러려고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군요. 모든 용어들의 정확한 뜻을 수학에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데 정의가 분명하게 내려지지 않은 용어들은 써선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합의가 된 용어들만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러한 정의조차도 철저하게 기호화해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이렇게 기호화했을 때 오해의 여지는 그만큼 더 더 주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 많은 수학자들이 도전했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문제가 바로 쌍둥이 소수가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재밌는 게 처음에 이 3호를 제외하면 6이 있죠. 5하고 7 사이에 예. 11하고 13 사이엔 12가 12가 있죠. 있죠. 17하고 19 사이엔 18이 있죠. 네. 여기는 30이 있고 여기는 42가 있죠. 얘네들은 전부 6의 배수들이에요. 6으로 나눠지는 아이들. 그러네. 그래서 쌍둥이 소수가 6의 배수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좌우에 쌍둥이 소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23, 24, 25를 보면 얘는 6의 배수지만 그렇죠. 25가 5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빠져 있잖아요. 사이에 그러네요. 들어가는 크기인데 하지만 그래서 이제 6의 배수가 있으면 양옆에 쌍둥이 소수가 있어는 틀렸지만 이건 잘못된 명제지만 쌍둥이 소수가 존재하면 그 사이엔 반드시 6의 배수가 있어 있더라. 라는 건 이제 논증이 가능한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것도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볼 수 있을 네. 것이고 또 하나 6이란 요 자연수가 또 재밌는 수인데 약수가 1하고 2하고 3하고 6 이렇게 4개의 약수가 있어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약수들을 진짜 약수에서 진약수라고 해요. 이건 자기 자신이니까. 진약수들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같아지죠. 이와 같은 진약수의 합이 자신이 되는 이러한 자연수를 완전수라고 불러요. 되게 많네요, 용어가. 예. 그래서 가장 완전한 형식이 아닐까. 그래서 작으면 부족수, 크면 초과수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완전수라는 이름을 붙인 건 피타고라스라는 수학자예요. 어쨌든 이러한 완전수는 또 몇 개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예. 이것도 아직 미해결 문제예요. 그렇군요. 완전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 완전수하고 쌍둥이 수 사이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지금까지 발견된 쌍둥이 소수의 개수하고 완전수의 개수가 같대요. 그러니 이게 신기한 거죠.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완전수가 이제 28인데 그래서 이제 하느님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들고 하루 쉬어서 일주일이 7일이 된 거고 28은 그래서 결혼하기에 가장 좋은 나이가 28이라고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했던 나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재밌네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수 속에 뭔가 신비로움이 있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어떠한 이야기들에 속하는 것들이죠.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또 파생된 이야기 쌍둥이수 사이에는 왜 완전수가 있을까? 완전수란다. 왜 유계배수가 존재할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야기 또 진행하도록 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